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김선욱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무엇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로 물으라는 것이 최민호 시장이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명품 세종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최민호 시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민호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올 여름은 장마도 길고 또 수해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또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했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긴장 속에서 지냈어요. 예. 우리 세종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비 피해가 컸습니다. 인명피해까지도 있었거든요. 예. 그분들을 돌봐줘야 되고 또 추가로 그런 피해가 안 나도록 정말 긴장하면서 보냈던 그런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장님 평소 말씀 중에 예.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이런 말씀 하셔서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휴가는 잘 놀다 오셨습니까? 이번엔 전혀 못 놀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온통 시민들 걱정하시느라 휴가를 못 다니셨군요. 그렇죠. 그분들이 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요즘 시장님 특별히 뭐 고민이나 아니면 관심사가 좀 있으신가요? 요즘에 다 느끼시겠지만 이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더더구나 중앙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시도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세금이 한 10% 정도가 덜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을 확보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재정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번에 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는데 좀 그랬죠. 불행하게도 완성적이진 못했지만 네. 우리 불가리아의 청소년들이 네. 우리 세종시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그때 우리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논란도 많았고 예. 무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를 하고 또 싱가포르 대원들이 또 철수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우리 세종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가 뭐 여러 나라 있습니다만 불가리아의 소피아 시가 있어요. 그랬군요. 인연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리아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만약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원한다면 당분간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돌봐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리아 대원들이 한 37명 정도 왔고요. 네. 그 이외에 여러 나라에서도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 했더니 이제 또 여러 나라에서 와서 그분들을 한 4박 5일 네. 세종시를 이렇게 보아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잼버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들이 청소년들이 해외 여행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도전하는 환경에 직면해서 극복해 나가는 도전 정신을 이루고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스카우트 정신이고 잼버리 대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이라 하지만 세종시에 왔을 때 그런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 또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관광 위주로만 다닌 게 아니고 실내에서도 클라이밍을 하게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세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보여줬는데 불가리아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네.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불가리아 쪽에서 연락이 와서 소피아 시장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소환도 보내왔고요. 또 불가리아 스카우트 총연맹 회장이 고맙다는 또 소환을 보내왔고 그래서 어떤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저는 나중에 그들이 떠날 때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모든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개개인한테 일일이 USB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의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나갔는데 그 학생들 스카우트 대원 중에는 한국에 꼭 오고 싶다. 어떤 스카우트 대원 떠나기 싫다. 이런 네. 대원도 있었고요.
그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그 스카우트의 어머니께서 인스타그램으로 감사하다라는 예.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난 1년도 숨가쁘게 지나왔거든요. 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작년 정말 어려운 한 해였죠. 우선 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선거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제가 뭐 당선은 됐습니다만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고 또 세종시도 새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새롭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더더구나 세종시가 그동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삼중 규제 문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작년에 그걸 다 해결을 했죠. 그런 문제라든가 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 또 기업 유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했고 네. 또 새로운 세종시의 10년을 위해서 미래 전략 수도라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또 의미가 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우리 비행장 이전 문제 같은 부분은 네. 사실 그 조치현 인근에 엄청나게 오래된 수건 엄청난 사업이었거든요. 수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하셨는데 네. 그 감회는 좀 어떠셨나요? 조치현 주민들께서 매우 정말 좋아하시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규제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이제 고층 아파트도 세울 수가 있고 경제나 조치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 매우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세종시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 예, 준비를 예. 하고 있죠?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요. 세종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많이 갖고 있고 살기 좋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인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행사라든가 빅 이벤트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서 세종시도 알려야 되지만 또 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종시의 어려운 문제 하나가 이 상가 공실 문제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국제 행사나 메가 이벤트를 좀 열어서 예.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예. 세종시는 공원이 많은 도시로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네. 53%가 녹지고 더더구나 베아트리 파크라든가 정부 청사의 옥상 정원이라든가 또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우리 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변 예. 이런 아름다운 정원 요소가 있어서 그것들을 100분 활용하는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를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어느 곳이 정말 좋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 시장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그렇습니까? 못 해드리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 우리 세종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좋은 녹지가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 멋진 녹지 도시 세종시도 한번 건설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사실 2027년도에 하계대학 예, 유니버시아가 예, 예, 또 우리 충청권의 자랑으로 예, 되지 않습니까? 준비는 착착 잘 되고 있나요? 2027년도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경기장을 지어야 되고요. 선수촌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지금 2, 3년 걸리는 건데 그런 거라든가 또 예산 확보라든가 하는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어서 세종시가 준비는 착실히 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는 안고는 있죠. 네. 그렇지만 2027년도에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우리 세종시와 대전, 충북, 충남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그런 걸 치르고 나면 저는 세종시는 한 10년은 네. 발전이 앞당겨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실 때 10년을 앞당겨진다 이런 말씀에 저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충북과 대전, 충남, 세종이 함께 이루다 보면 그 중심의 역할을 우리 세종시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역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각
자치단체가 자기가 중심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네. 유대회 같은 데 세계 학예대학 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촌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심적인 역할을 네.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폐막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라든가 시 발전이 굉장히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25년에)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라든지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의지는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참 좋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인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한 가지 불편함이 있다면 교통 문제라고들 말씀하십니다. 더더나 출퇴근 시간에 세종시에 와보시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가 더 들어서게 되면 이 교통 문제는 기존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없는 이상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각자의 자가용 승용차는 평소에는 쓰지 마시고 출퇴근 시기에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대중교통 문화 중심으로 세종시를 교통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대중교통의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대중교통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이고 예. 그게 무료화입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요즘 재정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문제라서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순조롭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흔들림 없이 가려고 합니다. 예. 사실 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 보조금이 없으면 이제 시내버스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보조금에 의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소가 된다고 하면 공영제 부분은 시민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그 KTX 우리 KTX 역사. 유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죠.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세종시가 수도 같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예. 그렇게 세종의사당도 생기는데 KTX가 영원히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생겨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리를 좀 도모하면서 동시에 빨리 할수록 비용도 덜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정부에 자꾸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중교통이 잘 확보가 되고 그걸 원활하게 중앙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만큼 더 신경 쓰지 않나. 네,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예. 꾸준히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네. 우리 세종시의 완성은 결과적으로 행정 중심 도시의 완성과 직결이 됩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라든지 국회의회 의사당 설치 문제 지역에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오기 때문에 이제 행정중심만이 아니라 정치중심도 되는 것이고요. 네네.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국정의 중심 도시로 바꿔나갈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뛰어넘어서 정치, 행정, 국정 중심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다면 그게 수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이제는 그냥 20년 전부터 행정수도라고 했지만 그냥 여전히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제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고 법적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전면 개정을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하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어떤 지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헌법이 개정이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을 줘서 말씀하시는데 예. 그 논리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해서 시작한 게 2003년도거든요. 예. 그런데 행정수도라고 말만 하고 행정수도 그러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행정수도가 아니고 그냥 행정중심 복합도시일 따름이에요. 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오고 대통령실이 온다면 이제는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법적주의를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서울에도 국회가 있고 세종에도 국회가 있고 서울에도 대통령실이 있고 세종에도 대통령실이 있다. 또 중앙부처가 대부분은 또 세종에 있다. 어떤 게 수도에 더 가까운 도시냐라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수도의 인구 집중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면 수도 자체도 수도권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거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세종시를 이제 헌법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수도로 수도권의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당위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작 출발점을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논의들이 누가 주장했을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촉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총선이 새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 구조도 바꿀 것이고, 그리고 이 헌법 개정에 관한 부분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왕에 역대 대통령께서도 헌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한 바가 있고, 또 국민들 간에도 지금 이대로 우리나라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국정 구조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아마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장이 그런 말씀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보다도 힘차게 의지를 갖고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장님 분위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지난 워싱턴 DC하고 보스턴을 다녀오셨죠.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워싱턴 DC는 이제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행정 수도를 지금 지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수도 이전하는 사업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그래서 워싱턴 시장한테 이런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나 말하자면 협력체들을 워싱턴과 세종시가 주도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때 DC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상호 교류하고 그런 논의도 했고요. 보스턴은 거기 하버드 대학하고 MIT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과 MIT 대의 공대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세종시가 우리가 스타트업 도시로 이렇게 나가는 곳이고 또 테스트베드 시티이기 때문에 첨단 과학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기세가 좀 등등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요? 건설청장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박사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죠. 그렇게 그런 말씀 드렸더니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제가 건설청장의 입장에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종시를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벤치마킹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워싱턴과는 이제 우리 세종시 앞날, 수도로서의 앞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이 아니고 선진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시고 오신 거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세종시나 또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발전상 그리고 비전 그리고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이나 그런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작은 음악회를 열어드려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평소 우리 시장님 이렇게 형님처럼 형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이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한 30여 년 봉직을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어떤 기여를 우리가 기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까지 그런 음악회라든가 파티라든가 해오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에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만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고맙게 생각하고 뭐 형님같이 생각한다면 어차피 그분이 제 후배니까요. 네네. 그런 기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퇴직하면 뭐 짧게는 예. 한 35, 6년에서 40년 넘게 평생을 그렇죠. 헌신하신 분들인데 예. 그동안 그렇게 작은 음악회 하나 없이 보내드렸다는 게 글쎄 말입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글쎄요. 예. 저도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만 예. 우리 시장님께서 아드님께서 양자 역학 분야에 또 굉장히 연구 성과도 높으시고 얼마 전에 특강도 하시면서 자녀를 참 잘 키우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자녀 이야기를 할 때 부모로서 늘 뿌듯하기 마련인데 이 기회에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공개해 주시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해줬던 일이 있다면 대화를 굉장히 많이 가졌다. 저는 일요일 날 아침은 꼭 우리 가족끼리 그렇군요. 아이들하고 거의 거르지 않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아버지가 느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아이들도 그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이어지다시피 해서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MIT 교수인데 네. 매일 아침이면 영상통화를 아직까지도 할 정도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와 이 자녀 간에 대화 그러는데 사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 예. 실제로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고 서로의 얘기를 경청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을 뭐 자녀가 공부를 하든 출세를 하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장님 그 답변을 들으면서 예. 역시 아버지로서의 자긍심이 확 묻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말씀 중에 제가 가슴이 와닿는 부분은 서로 간의 끊임없는 대화, 네.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지금 행정가이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영역에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동안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행정가와 정치가의 역할을 해오시면서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소중하게 내 가슴에 와닿았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처음에 공직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모셨던 상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고 있지만 공직자는 다르다. 공직자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예. 공직자는 옳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귀에 박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정치지만 옳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하고 짧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가슴 깊이 와닿았던 부분이 시장님 머릿속에는 오직 시민밖에 없구나. 그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시민을 위한 생각 그리고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한 생각 그런 부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세종시의 미래가 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님의 그런 마음 변치 마시고 꿋꿋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